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7일 저녁 7시 15분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몰아세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주도권을 미래통합당이 잡았습니다. 그것은 정보가 있었던 덕분이죠.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적관 내통한 운운 제가 발언했습니다. 이 문제부터 짚어가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후보자가 모두 말씀해도 대통령이 제게 과분한 소임을 맡기신 뜻은 경색된 남북관계 물꼬를 트라는 것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국정원장 임무 중에 남북관계 물꼬를 트라는 임무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박지원 씨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대표가 어느 조항 어디에 있습니까? 박 후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당면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를 해나가야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 이 틀린 말이죠. 북한의 비핵화지 왜 한반도 비핵화입니까? 여기서 벌써 허점이 나왔습니다. 주호영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화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특히 통일부나 지금 국정원장은 국정원법에 정해진 임무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 판사 출신입니다. 국정원의 중요 임무는 방첩, 보안, 스파이 잡는 거지 북한과 물꼬 트는 겁니까? 박 후보, 통일부와 원팀으로 해서 나갈 테니까 그러한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호영 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부터 나오겠습니다만 정보기관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산업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국제적 정보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상대국 정보기관 수장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면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미국 CIA라든지 다른 외국 기관들이 대한민국 KCIA, 과거의 정보부를 KCIA라고 불렀습니다. 정보를 주면 이게 보안 유지가 안 되고 북한이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중요한 정보는 끊길 겁니다. 이것도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박 후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취임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CIA 등 각국에서 상당히 좋은 메시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주호영, 그런데 6.15 박 후보,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표님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제가 아는 것을 어떻게 북한에 다 보고한단 말입니까? 주호영,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보고한다는 게 아닙니다. 박 후보, 우려를 가지고 내통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죠. 이때까지는 박 후보가 공세적인데 상황이 싹 바뀌었습니다. 주호영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증거를 댈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증거 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후보자는 6.15 평양회담 특사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고 5억 불이 간 건 전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 후보, 그렇습니다. 주호영, 그렇죠? 5억 불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는데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 후보, 저는 안 했습니다. 주호영, 안 했습니까? 남북 합의서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만 띄워봐. 불 좀 꺼주고. 남북 합의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을 쭉 내려가고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2000년 4월 8일.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박 후보, 제가 서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4.8 합의서입니다. 아주 이때는 당당하게 나옵니다. 주호영 맞죠? 박 후보, 거기에 어디가 5억 불 들어가 있습니까? 주호영, 경제협력에 관한. 그런데 박 후보는 계속 그걸 공개를 하시는 똑똑해 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호영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자, 보세요. 5억 불 문제 제기를 해놓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국민들 속이면 안 되죠. 이때만 해도 이 박지원 씨는 곧 나올 자료가 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주호영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요게 이제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거죠.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박 후보가 갑자기 이럽니다. 그거 제가 서명했습니까? 다른 의원들이 서명 있잖아요 했어요. 주호영,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 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그 내용을 쭉 읽습니다.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 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달러, 이게 북한 용어죠. 달러 규모의 25억 달러입니다.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 부분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 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상부의 뜻을 받들어는 남북 합의서와 똑같고 사인도 똑같습니다. 이런 문건 사인하신 적 있습니까? 박 후보가 당황합니다. 그러한 것은 한참 있다가 없는데요 라고 합니다. 주호영 아주 중요합니다. 박, 네, 그러한 것은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몰아세웁니다. 주호영 없습니까? 박 후보, 예. 주호영,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후보가 하셨던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박지원, 사실이 아닙니다. 주호영, 사실이 아닙니까? 박지원, 예. 주호영, 그래서 이후 시간에는 제가 이 5억 달러 분이 어떻게 갔는지는 지금까지 다 나와 있어요. 현대가 4억 5천문을 보내고 그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한 번도 준 것이 없다는데 판결문에 의하면은 2억 불은 정부 돈이 나간 것이고 나머지 5천 불은 어떻게 해서 5억이 맞춰진 거 나오는데 그렇다면 25억 달러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따져 물어볼 텐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박 후보, 이때부터 마이크 꺼집니다. 박 후보,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주호영, 이거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가리키면서 가져가서 본인 사인이 맞는지 남북 합의서하고 대조해보세요. 이럽니다. 박지원, 합의서를 검토 후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해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주로 어떤 때 서 있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주호영, 이런 중요한 일이 기억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박지원, 저는 저러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주호영, 지금 선서하셨고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사인하고 문건 양식 두 문서가 똑같습니다. 공동 발표문과 이 비밀 문서로 유지되어 온 경제협력에 관한 문인서 합의서에 서여진 박지원의 사인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양쪽이 대북 특사로 가셨다는데 이런 중요한 문건에 사인한 건지 안 한 건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주 공세가 대단합니다. 주호영, 저는 그렇게 사인한 적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사인한 적 없다. 그런 문서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화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인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주호영, 틀림없습니까? 박지원, 예. 주호영, 이 문건이 위조입니까? 박지원, 제가 말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죠? 오후에 가면 이게 조작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순수해졌을 때는 어떤 때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딱 질문이 들어오면 그때는 진실을 말하든지 거짓말을 말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면 여러 궁리를 하죠. 그런데 이 순간 이게 저는 이 문건 위조입니까? 제가 말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화를 내야 아닙니까? 이게 진짜 위조라면은 이 순간 화를 내면서 치면서 제가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위조면 위조지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요? 또 주호영 씨가 들이댑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사인하신 적이 없습니까? 박지원, 없습니다. 주호영, 없습니까? 이 문건의 존재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지금까지 후보자가 하셨던 말은 사실과 다른
박지원 글쎄 어떠한 경로로 주호영 대표께서 입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됐고 그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도 없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도 없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없다라고 해버려야지 왜 이렇게 말이 깁니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예, 뭐 이 정도로 됐습니다. 그 뒤에 문답을 보면은 점점점 박지원 씨가 강경해져요. 첫째, 이게 원본을 가져와라. 이거 위조된 거다. 사인은 내가 한 게 맞다. 사인은 맞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오려 붙인 거냐? 에? 사인은 자기가 한 게 맞다. 그럼 사인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누가 만든 글에다가 오려 붙인 거냐?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꾸 원본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저는 이것도 참 이상합니다. 왜 원본 이야기가 나오죠? 아니, 원본을 가져올 수가 없죠. 이게 위조라면은 위조지, 위조에 무슨 원본이 있습니까? 원본은 주호영 씨 이야기대로 원본은 박지원 씨 쪽에서 갖고 있었어야 되죠. 원본은. 원본이 지금 보관되고 있는지 그건 상당히 궁금합니다만은 왜 원본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응급결인가요? 원본을 가져오라는 그 말 속에 뭔가 좀 느낌이 없습니까? 원본? 그럼 원본이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거짓말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모든 책임을 진다. 인생을 걸겠다고 했어요. 자, 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통합당이 얻은 이 문서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어떻게 사실로 확인했는지는 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서가 북한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에. 그럼 이렇게 말한 순간 또 모든 걸 걸고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북한이 박지원 씨의 약점을 잡은 겁니다. 만약 북한이 공개를 해버리면 박지원 씨 그만둬야 되죠. 공개하지 않고 은근히 압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박지원 씨는 국정원장이 되기 전에 이미 북한 노동당 정권의 약점 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서가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겠죠. 그동안 무심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다면은 박지원 원장 지명을 취소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통합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시비를 가릴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문서를 보았음직한 사람이 한 10명은 될 겁니다. 그 10명을 국회가 불러가지고 선서하고 정언하도록 하면 됩니다. 선서하고 정언하면은 위정을 했을 때 처벌받습니다. 선서하고 정언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너무나 큰 겁니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야무야 듣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정보기관의 속성이 뭡니까? 상대, 특히 적의 약점을 잡는 게 정보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약점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지원 씨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문서를 부정함으로써 북한 노동당 정권의 약점이 잡혔다. 또 다른 약점이 하나 생겼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예비회담, 그러니까 제1차 평양회담을 가져오게 되는 몇 차례의 예비회담에서 이런 합의가 5억 달러 플러스 25억 달러 합쳐서 30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합의가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특검 조사가 있었고 그 뒤에 대검 중수부 조사가 있었습니다. 2003년에. 그때 수사 기록을 읽어보면은 박지원 씨는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는 북한과 돈 문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딱 잡아 떼버립니다. 그런데
같이 옆에 있었던 김보현 국정원 국장, 담당 국장입니다. 그분은 돈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김보현을 믿겠습니까? 박지원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옆에 따라갔던 정몽원의 증언도 있습니다. 정몽원 증언과 김보현 증언이 정확했고 박지원의 증언은 거짓말인 게 밝혀졌습니다. 특검 조사에서도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박지원 씨의 이 부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주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